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에 보낸 후 잠깐 쉬고 있었죠. 밀린 집안일을 하나씩 정리하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큰일 났다, 큰일. 아니지, 큰일이 아니고 큰 기회가 왔어. 너 지금 하던 거 다 던져두고 당장 나와라. 네? 큰 기회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기회요? 그걸 지금 전화로 어떻게 설명하니?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고 당장 나오라니까. 진짜 이 기회 놓치면 너 땅을 치고 눈물 흘린다. 얼른 나와봐. 호텔 라운지야. 땡땡 호텔 1층 라운지. 평소 시어머니의 행동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죠. 예전에도 대박 아이템이라며 여러 가지 사업이나 투자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부분 동네 아줌마들 모임이나 어디 이상한 사무실에서 벌어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귀가 좀 얇은 편이시거든요. 예전에도 다단계나 수상한 투자 제안에 휘말릴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제가 가까스로 말려서 피해를 막았지만 이번에는 그 느낌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봐야 했죠. 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리더니 결국 받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부터 중요한 회의가 있다더니 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그래? 시어머니가 급히 보자고 하셔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중요한 일이라네. 무슨 엄청난 기회가 왔다나? 또 이상한 투자 얘기 아니야? 몰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아예 노후자금 다 털리셔서 강제 요양원 가시기 전에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서아 학교 끝나면 엄마가 픽업 좀 해줘요. 너 이번에 조심해. 저번에도 네 시모 백사주 사기당할 뻔한 거 네가 막아줬다가 두고두고 한 소리 들을 뻔하지 않았어? 네 시모한테. 에휴, 그 백사 페인트가 벗겨져서 들통났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도 원망했을 양반이다. 네 시모가. 뭐 어째, 내 업이지. 나 늦었어. 엄마, 나 간다. 친정엄마는 한숨을 쉬면서도 아이를 맡아주기로 하셨죠. 저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라운지 안을 둘러보니 시어머니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투자 안내 책자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얼굴엔 잔뜩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죠. 얘 왜 이렇게 늦었어? 응? 내가 아주 너 기다리느라 피가 다 말랐다. 이거 봐봐, 이거. 이런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니겠니? 시어머니가 내미는 안내 책자에는 최고의 투자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와, 책자에서부터 벌써 사기의 검은 기운이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곳으로 시어머니를 불러서 사기를 치려는 건지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때였어요. 명품 가방을 든 중년 여성과 역시나 명품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여기 계셨었구나. 저 아까부터 저기서 어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 정말 운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어머님, 이분은 누구? 저희는 이분은 초대를 안 했는데. 어머님, 초대 안 한 분을 갑자기 이렇게 막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어머님. 미안해요, 미안해. 얘가 내 며느라간데. 아가, 어서 인사 안 드리고 뭐하니? 얘가 이렇게 다 커서도 인사성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셔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 사람들에게 눈인사도 안 했어요. 앞으로 30분 안에 이건 사기다 뭐다 하며 서로 멱살 잡고 난장판 만들 사이인데 뭐 굳이 인사를 합니까? 예, 우리한테 아주 좋은 투자 기회 주실 선생님들이시여. 아이고 선생님들, 야도 내 가족인데 그 좋은 기회 조금만 나눠주시오. 이 늙은이를 봐서라도 내 부탁합니다. 어머님, 제가 곤란한데. 제가 이 자리에 나타나자 이 예비 사기꾼들은 언짢아 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왜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몰라도 저를 속이기는 쉽지 않을 테니 심기가 불편했겠죠. 하지만 이대로 물러난다면 어머님께서는 평생 제 탓을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기꾼 대어를 잡기 위해 먼저 떡밥을 던지기로 했어요. 네, 저도 정말 투자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돈이 썩어 나거든요. 집에 현금을 두는데 이젠 숨길 곳도 없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할까 하는데 지금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서 마침 고민이었거든요. 응? 너 돈이 썩어 났니? 얼마 전에도 나한테 돈 없다고 용돈 줄인... 어머님, 커피 좀 드세요. 어서요. 얘가 오늘 왜 이래? 돈이 썩어 난다는 제 말에 그둘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다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남자는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내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정리를 시작했죠. 자, 그럼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기회 놓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래. 그래서 얼른 설명해봐. 얼마나 좋은 건데? 자, 어머님, 간단해요. 지금 1억만 넣으시면 매달 52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으세요. 2억 넣으시면 매달 1,040만 원이고요. 이런 투자 상품은 시장에서도 보기 힘드신 거 아시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는 코딱지만 하고 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거기서 세금도 떼시잖아요. 1억을 넣고 가만히 있으면 매달 520만 원씩 들어온다고?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면 세상에 돈 걱정하는 사람이 왜 있겠어요. 저도 여기 투자해서 벌써 12억 넘게 벌었어요, 어머님. 저 이 투자 알기 전에는 중소기업 다니면서 달에 22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 보세요. 제대로 성공한 티 나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자, 제 통장 보세요. 정말 매달 돈 찍히죠? 성공한 티는 잘 모르겠고 사기꾼 티는 제법 나긴 했어요. 저놈이 더 큰 사기꾼이 되기 전에 제가 저놈 싹을 잘라버려야겠다 마음먹었죠. 바람잡이로 보이는 남자는 통장까지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뻔할 뻔짜였어요. 뭐 조작한 가짜 통장이겠죠. 요즘 세상에 이딴 방법에 속는 사람이 있다고 싶은 순간 속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눈을 보니 이미 이 사기꾼들에게 홀려서 초점도 없더라고요. 예미연아, 우리도 이거 하자, 응? 이런 기회 어디서 찾겠니? 저기요, 투자 금액에 상한액은 없죠? 3억 투자하면 매달 1,560만 원씩 배당받는 거죠? 어머,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 계산 잘하신다. 투자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투자하세요. 많이들 그렇게 하세요. 이미 시어머니의 눈에는 돈다발이 가득 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사기라는 걸 확신했죠. 와, 대박인데요? 근데요, 이 투자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달에 5%를 넘게 배당을 주려면 회사는 더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60%인데 세상에 뭐 유전이라도 발견하셨어요? 네? 아, 어머님 며느님 똑 부러지시네.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전은 아니고요.
요즘 전기차 많죠? 그래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귀한데요. 그 리튬 광산을 개발하는 투자예요. 그럼 무슨 돈으로 광산을 개발하냐? 일단 저희 쪽에 이미 상위 투자자들이 계셔서 이미 개발 중입니다. 대박이죠? 이미 개발 중인데 왜 또 투자자를 구해요? 네? 당연히 또 투자자를 구해서 추가 광산을 개발해야죠. 광산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전형적인 피라미드 투자 사기였어요. 저렇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며 마치 광산 개발이 잘 되고 있어 배당이 돌아가고 있다 보여주는 거죠. 그럼 선투자자들은 이게 진짜 큰 돈이 되는구나 하면서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 턱이 없는 시어머니는 이미 신나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능청스럽게 계약서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계약서 약관이 정말 개미 오줌만한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젊은 저도 잘 안 보일 정도로요. 연세 드신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끼고 본다고 해도 절대 읽을 수 없는 크기였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분명했죠. 이거 계약서 약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업체가 어려우신가 잉크를 너무 아끼신다. 글씨가 너무 크면 계약서가 길어지잖아요. 저는 잘 보이는데요. 그래요? 뭐 눈깔이 현미경쯤 되시나 보네. 네?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중요한 건 잘 읽어봐야 돼요. 요즘 핸드폰 어플에 돋보기 어플도 있어요. 잠시만요. 저는 바로 핸드폰의 글자를 확대해주는 돋보기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약관을 읽어 내려갔죠. 자, 보자. 가입비는 최소 1천만 원에. 그거 어느 세월에 다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냥 말로 설명을. 왜요? 저 이런 거 읽는 거 좋아해요. 화장실에서 똥 쌀 때도 뭐 보험증서 약관이나 국어사전 읽으면서 똥 싸요. 걱정들 마시고 각자 볼 일들 보세요. 그것보다 이거 보세요. 이거 투자 설명서인데. 괜찮아요. 전 작은 글씨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설렌다. 설레니까 똥 마렵네. 아무튼 자, 그럼 다시 읽어볼까? 중도해지 시 모든 투자금은 본사에 귀속된다. 해지하면 니들이 돈 다 처먹겠다는 뜻이고. 자, 다음. 투자의 손해는 본인 책임? 돈 받을 땐 지들만 좋고 돌려줄 땐 책임 없으니 안 돌려주겠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사기꾼들을 바라보았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보세요. 투자할 땐 어머님 돈으로, 줘야 할 땐 쥐들 돈이라는데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돈이 사라진다는 소리냐? 시어머니 말에 사기꾼들이 동요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놈들도 프로는 프로들이었어요. 쉬운 상대들은 아니었죠. 여성은 능글맞게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머님, 이건 그냥 형식적인 조항이에요.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 중도 해지할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계속 유지하면 배당금이 쌓이니까 이득이에요. 그런데 해지를 왜 해요? 사모님, 이거 진짜 기회라니까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씨부리는 걸 보니 역시나 양심은 뒷간에 버리고 온 악질 사기꾼들이 분명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보다 확실한 사기의 증거를 보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저 때문에 대박 투자를 망쳤다고 제 탓을 하실 테니까요. 어떻게 아냐고요?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형식적인 조항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글씨를 작게 적어 놓으셨을까?
꼭 숨겨놓은 것 같네. 아니에요. 모든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다 있어요. 은행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맞아요. 은행들도 투자 상품 보여줄 때 이렇잖아요. 누구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건지 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사전에 이놈들에게 세뇌를 당하셨을 테니 제가 불리했어요. 그렇다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죠. 전 능청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의심이 좀 많아서. 저 가끔 제 딸도 제가 낳았나 의심해서 친자검사 한 번씩 해본다니까요. 네? 친자검사요? 본인이 낳으신 건데.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의심하며 투자하는 거 아주 좋은 버릇이긴 해요. 그런데 너무 돌다리 두드리시면 아예 못 건너세요. 그러니 어서 투자 결정을. 얘가 오늘 왜 이래? 그만해라. 이분들 기분 나쁘시겠다. 그러다가 이 좋은 투자 기회 안 준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왜요, 어머님? 투자 전에 의심하는 게 좋은 버릇이라고 이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좋은 버릇이죠? 어머니, 좋은 버릇이래요. 어머님, 며느님이 정말 똑똑하시고 깍쟁이다. 자, 그럼 이제 그만 의심하시고 본격적으로 투자 이야기를. 그때 제가 정색하며 이어 말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네? 또 뭐를? 그건 바로 제 말에 사기꾼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침을 꼴딱 삼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을 크게 뜨고는 제 입을 바라보았어요. 에이, 농담입니다, 농담. 아이고, 놀랐습니다. 그쵸? 더 의심할 게 없죠. 이런 완벽한 투자 상품에는. 싱겁기는. 장난 그만 쳐라. 선생님들, 쟤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투자 설명이나. 네, 저도 투자할게요. 그런데 저 전화 좀 해도 될까요? 이런 좋은 투자 기회를 저 혼자만 알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사람이 있어서요.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인데 이번에 남편이 죽어서. 죽어서요? 네, 그래서 사망보험금만 20억쯤 받은 애가 있는데 그 돈 쓸 데가 없다고 해서요. 20억의 남편 사망보험금이라는 제 말에 사기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오히려 신규 투자자는 환영이라며 적극적으로 부추기기 시작했죠. 물론 친구 이야기는 뻥이었습니다. 사망보험금으로 20억 받은 친구가 정말 제 주변에 있다면 투자는커녕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야 할걸요. 어머, 20억이요? 대체 뭘 했길래? 남편 사망보험금을 20억을. 뭐 아무튼 이런 건 아는 분들과 함께하면 더 좋아요. 믿을 만한 분이라면 더더욱 환영이죠. 맞아요. 친구분도 빨리 오시면 오늘 안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것도 VIP로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귀에 갖다 댔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척하며 능청스럽게 연기를 시작했죠. 혜진아, 나 지금 너무 대박인 투자건 하나 알게 됐어. 투자하면 한 달에 이자 배당으로 5%를 준다고 하네. 그래, 연으로 따지면 60%. 미친 것 같지? 세상에, 사채도 연이자 20% 넘어가면 잡혀가는 세상에서 연이자 60%래. 너도 꼭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그러면서 힐끔 사기꾼들을 바라보았어요. 역시나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하지만 그 표정도 제가 한마디를 덧붙이자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의심된다고? 사기 아니냐고? 너 어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 지금 내 앞에 있는 기름기 잘잘 흐르는 넙치같이 생긴 아저씨가 설마 사기꾼이겠어? 뭐? 그래도 의심된다고?
너 남편 경찰이잖아. 금융사기팀이라면서. 이런 투자 같은 거 확인하는 거 전문 아니야? 내가 여기 투자회사 이름이랑 직원들 이름 알려줄 테니 사귄지 아닌지 알아보면 되겠네. 그래. 일단 사기치면 콩밥 먹이면 되는 거지. 안 그래? 네 남편한테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 순간 사기꾼들 표정이 얼음처럼 굳어졌어요. 20억 이야기 들었을 때는 환하게 웃던 사기꾼들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 친구 남편분 사망하셔서 보험금 받으셨다고. 앞불싸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사기꾼들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죠. 첫 번째 남편 죽고 바로 재혼했어요. 그래 혜진아, 바로 알아보고 전화 줘. 사기꾼 여자는 순간 당황한 듯 기침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아, 맞다. 저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걔한테도 투자 권유할게요. 대검찰청 검사인데 아시잖아요. 공무원들 박봉인 거. 제 친구 실수령액 생각하면 눈물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사기꾼들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 따위 짓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며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기 시작했죠. 저희가 다음 투자 설명회 일정이 있어서, 그럼 고민해보시고 다음에 다시 연락주세요. 그럼 이만. 그러고는 불이 나게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보며 기가 차서 웃음을 터뜨렸죠.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서 큰 소리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야, 이 사기꾼들아! 노인분들 등쳐먹으면서 살지 마! 그리고 너 가방 짭인 거 다 티나! 짝퉁 가방 들고 다니면서 투자 사기 치면 잘도 넘어가겠다! 사기꾼들은 제 외침에 대답도 못하고 쏜살같이 호텔을 빠져나갔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난 도통 정말 저 사람들이 사기꾼인 거야? 네, 아주 악질인 사기꾼들이에요. 어머님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저한테 연락 잘 주셨어요. 어머님, 세상에 공짜 돈 없어요. 예, 나 큰일 날 뻔했네. 너 없었으면 진짜 내가 아주 탈탈 털릴 뻔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뭐든지 저랑 남편한테 먼저 이야기하세요. 요즘 저런 재활용도 안 될 쓰레기들 많아요. 그래, 그래야겠다. 도망가는 꼬락서니 봐라. 등신들. 어머님, 완전 사이다죠? 사실 제가 말한 친구들 없어요. 쟤들 놀리려고 일부러... 어머님!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못했어요. 뭔가 통쾌하다, 다행이다 이런 표정이 아니셨죠. 어머님, 그런데 왜 그러세요? 혹시 무슨 다른 문제 있으세요? 근데 미연아, 어쩌니? 나 사실 투자 설명회 예약금으로 이미 200만 원 보냈는데 아이고, 난 저것들이 사기꾼인 줄도 모르고 어쩜 좋니?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200만 원이요? 아니, 그러면 아까 그 사기꾼들 있을 때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혹시라도 네가 괜찮은 투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본 거지. 아니, 이게 무슨 논리죠? 저는 정말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신 듯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사기꾼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거든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전화했었네. 아, 정말 미치겠어. 당신 회의 끝났어? 무슨 일 있어? 어처구니 없이 200만 원 사기당한 것을 지금 남편 앞에 미주알 고주알 떠들면 어머님께서 민망해하실 것 같아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남편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했죠. 엄마도 참. 왜 자꾸 그런 거에 혹하셔. 당신이 큰일 했네.
어머님도 이번에야말로 교훈이 되시겠지. 교훈은 무슨, 어머님 이미 그 사기꾼들한테 200만 원 보내셨다니까? 뭐? 200만 원? 아이, 대체 그걸 왜? 몰라. 투자 설명에 예약비라고 받아갔대. 속상해. 그놈들이랑 있을 때 말해주셨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잡아서 바로 신고했을 텐데. 이제 다 도망갔는데 어쩌냐고. 어쩌겠어. 그냥 그 돈은 잊어. 어쩔 수 없지. 작정하고 사기친 놈들을, 그런 놈들 잡지도 못해.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잡아야지. 그래, 200만 원 아깝지.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건강 잃는 것보다 깨끗하게 있는 게. 뭔 소리야. 그 돈 못 찾는 게 더 스트레스야. 어머님도 지금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당신 행여나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알았어? 내가 그놈들 꼭 잡을 거야. 당신이 잡다니. 당신이 어떻게? 생각해 봐야지. 나 일단 어머님한테 가봐야 돼. 이따가 집에서 이야기해. 생돈 200만 원을 사기꾼 아가리에 털어넣었는데 그걸 잊으라고요? 남편 말에 더 짜증이 났어요. 무엇보다 저런 놈들은 제대로 콩밥 안 먹이면 이에 피해자가 줄줄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잡아서 제대로 족쳐야지라고 저는 투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시어머니에게 갔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때마침 사기꾼들과 통화를 하고 계시지 뭐예요. 귀가 쫑긋해진 저는 어머님 핸드폰에 귀를 착 붙여 통화 내용을 엿들었죠. 여보세요?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투자는 말이야. 투자요? 어머님, 배당 받으시려면 나머지 금액 800만 원 추가 입금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난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머님, 이미 투자 완료됐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환불은 불가합니다. 환불 불가라는 말에 순간 제 뇌 속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못 참고 확 끼어들었죠. 야, 이 봄날 개나리꽃 튀김 같은 놈아. 계약서 서명도 안 했는데 뭔 계약이고 투자야? 당장 우리 어머님 돈 안 돌려줘? 그리고 자꾸 어머님 하지 마. 내 어머니지 당신 어머니야? 네 어머니는 너 같은 자식 둔재로 땅 치며 통곡하시겠다. 여보세요?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그 사기꾼은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지 할 말만 하고는 뚝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님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며 급기야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야, 끊었어? 끊은 거야? 야,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꽁꽁 얼어붙은 개나리 액젓 같은 것들이? 야, 이놈들아, 내 돈 내놔. 여보세요? 뭐 이런 호록해 잡것들을 봤나? 전화를 막 끊어? 어머님께서 급하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놈들이 다시 전화를 받을 리는 없었어요. 몇 번의 시도를 더 해보았는데 그 사기꾼 놈들은 전화를 꺼두더라고요. 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 지금 나랑 해보자 이거지? 오냐 해주마. 내가 당근에서 고작 4,000원 사기당하고 일주일간 동네 다 뒤지며 잠복수사해서 잡아낸 나야. 너네 사람 잘못 골랐어. 아이고 분통 터져. 아이고 열불나. 애미야, 가서 찬물 좀 달라고 해라. 아이고. 정말 열불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대로 넘어가면 천추에 한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부터 사기꾼들과 전쟁이었어요. 일단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하고 상황을 설명했죠. 사기 사건이 맞긴 한데 문제는 어머님께서 투자 설명회라는 걸 인지하셨고 설명회 참여 비용으로 돈을 지불하셨다는 게. 네? 아니, 경찰 아저씨는 보험 설명 듣는다고 돈 주고 들어봤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설명회 한다고 돈을 뜯어가요? 자그마치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혹시 200원이라고 착각 중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엄마? 생각이 아니라 사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웃어? 경찰 양반. 내가 이 나이에 판단력 떨어져서 돈 털렸다고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이 늙은이 쌈짓돈 200만 원 털린 게 웃기유? 어디가 그리 웃기유? 나도 좀 웃게.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럼 일단 정식 접수해 드릴게요. 피해 입증이 필요해서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 양반, 그럼 내 돈은요? 어머님,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사해 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이 대포 통장 이용해서 이미 돈을 인출해서 도망간 경우 추적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요? 얼마나 걸린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죠. 저희도 수사를 해봐야 하니까 뭐 짧게는 한두 달에서 길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몇 개월이라. 대포 통장까지 이용하는 사기꾼인 거 확인하고 출국 금지시켜서 비행기 못하게 하면 뭐하나요? 그 정도 시간이면 사기꾼들이 튜브를 타고 바다를 건너도 태평양을 건너겠네요. 저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냥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어려워 보였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눈에 띄게 초조해 하셨죠. 어머니, 걱정 마시고 집에 가 계셔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요. 미안하다. 미안해. 대박 투자 정보는 개뿔. 네 돈도 내가 털어먹을 뻔했다. 에휴. 뭔 돈 욕심이 생겨서 알지도 못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설레발치다가 너만 고생시킨다. 늙으면 죽어야지. 에휴. 어머니, 그런 말씀을 왜 해요? 다 자식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러신 거 저 알아요. 뭐 어머님이 잘못했나? 다 그 사기꾼 놈들이 잘못한 거지. 아, 어머니, 왜 울어? 울지 마셔.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억울하신지 급기야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리고 어머님 돈 제가 꼭 찾아올게요. 일단 저는 어머님을 안심시키며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어머님께서 눈물까지 보이시니 저도 속상해서 울컥했죠. 그놈들 꼭 잡아서 아주 눈물 콧물 더하기 피눈물까지 싹 다 뽑아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기꾼들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그놈들이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했으니 제 전화로 다시 전화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내 돈 내놔 이 사기꾼들아 라고 말하면 또 칼같이 차단당할 게 뻔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를 받아 투자를 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하고 현장에서 잡자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바로 사기꾼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나 벌써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와,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기꾼들이었어요. 유일한 단서가 솜사탕처럼 녹아내려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었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4,000원 사기당하고 그놈 잡으려고 일주일을 온 동네 직거래 다 찾아다닌 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잡아내기도 했고요. 저는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피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시어머니께서 그놈들에게 돈을 보낼 때 사용한 계좌 정보와 사기꾼들 업체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죠.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어요. 통장도 역시나 대포 통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이놈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인터넷에서 피해자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몇 시간 동안 키워드를 조합하여 미친 듯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견하고 말았죠. 사기꾼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요. 그곳에는 성공 투자 후기라며 척 봐도 가짜 같은 후기가 한가득 올라와 있었어요. 저도 투자해서 몇 천만 원 벌었어요. 이곳은 믿을만 합니다.
와, 여기에 투자하고 강남 입성 성공했어요. 인생 역전, 믿고 투자하세요. 투자 안 하시면 한강행, 지금 바로 투자하시면 한강뷰. 이딴 댓글들이 수백 개가 넘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니 아주 자기들끼리 신나서 소설을 쓰고 있더군요. 와, 사기꾼 새끼들. 정말 헛소리들도 정성이다, 정성이야. 야, 이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범죄자가 아니라 판사있겠다. 또라이들. 저는 그곳에서 문의 카톡을 발견했어요. 투자를 원하면 카톡 문의를 하라고 핸드폰 번호와 함께 적혀 있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사기를 쳤던 놈이 쓰던 핸드폰 번호와는 다른 핸드폰 번호였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호랑이를 쌈싸먹기로요. 곧바로 카톡을 열고 사기꾼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투자하려는데요.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와, 이 개나리 족보에도 없는 민들레 홀씨 같은 놈들이 먹잇감 왔다고 냄새 맡고는 봄바람처럼 달려들더라고요.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그럼요. 특별히 VIP 투자 설명회에 초대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설명회장에서 뵙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씩 웃었어요. 네, 맞아요. 그 설명회장 쳐들어가서 깽판을 칠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붙잡고 묻더군요.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어떻게 됐어? 경찰에 신고는 했고? 남편 얼굴에 아주 걱정이 한가득이더군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 걱정이 지 엄마 걱정이 아니라는 걸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해놨어. 근데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 그래, 그런 사기꾼들 못 잡아. 내 말대로 그냥 포기하고 깨끗하게 잊으라니까. 자꾸 잊긴 머리질해. 절대 못 잊거든? 나 이대로 그 돈 포기하면 제 명대로 못 살아. 아무튼 내일 그 사기꾼들 본거지에 쳐들어갈 거야. 뭐? 너 혼자? 아니, 미쳤어? 뭐가 미쳐. 나도 단단히 준비하고 쳐들어갈 거야. 다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아마 걔들은 상상도 못할 거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이때는 단순히 저를 걱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아 돌이켜보니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같이 갈까? 됐어. 저번에도 창고에서 바스락 소리 난다고 도둑 아니냐고 나 혼자 보냈었잖아. 뭘 새삼스럽게 당신 같은 선비가 가서 뭐 하겠어? 가봤자 선생님 반만이라도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겠지. 그냥 나 혼자 가는 게 편해. 그리고 당신 이번에 승진 앞둔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잖아. 당신은 그것만 신경 써. 아, 알았어. 제발 사고만 치지 마. 알았지? 걱정 마. 아주 조용하고 평화롭게 해결할 테니까. 평화롭게? 아이, 그런데 왜 그렇게 웃어? 평화요? 누구 좋으라고 평화롭게 해결하나요? 내일 저는 제대로 한판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기꾼들의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로 향했어요. 설명회장에 도착하니 사기꾼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사기친 그놈들은 안 보이고 다른 놈들이더라고요. 이놈들 쪽수도 많네. 괜히 혼자 왔나?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명회장에는 역시나 시어머니 또래의 어머님들이 여럿 자리하고 있었어요. 예비 피해자들이었죠. 순진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그분들을 보니 더더욱 이 사기꾼들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화 주신 분이시죠? 사모님, 이렇게 찾아오신 거 축하드려요. 이런 기회 흔치 않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사기꾼 놈들 어쩜 하는 말이 다 똑같더라고요. 뭔 사기꾼 양성 학교라도 있는 건지 말입니다.
투자하려고 온 거 아니고요. 네? 그러시면 무슨 일로? 방문 판매? 나가세요. 저희 잡상인은 안 받습니다. 잡상인 아니시고 돈 받으러 왔어요. 돈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혹시 사채세요? 장 사장님 밑에 있으신 분? 저번 달에 이자는 다 입금 드렸는데. 뭐래?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님께서 여기 투자한 돈 돌려받으려고 왔어요. 네? 투자자시구나. 저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투자 상품 환불은 투자 시작도 안 했고요. 설명회만 들었는데 무슨 돈을 못 돌려준대요? 됐고, 우리 서로 좋은 말 오갈 때 그냥 돈 돌려주시죠? 그때였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저를 보고 도망쳤던 사기꾼 여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더군요. 저를 보더니 완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기요! 거기 아줌마! 저 아시죠? 이리 와봐요, 아줌마. 아니면 제가 갈까요? 아이씨, 여기는 또 어떻게 왔대? 저 고객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시면 단순 변심에 의해서는 계약 아직 안 했잖아요. 이것들이 왜 자꾸 계약거려? 그리고 당신들이 투자를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리튬 광산 투자? 그래, 그 대단하신 광산 투자 증거부터 가지고 오시고 위조한 걸 수도 있으니 내가 검증 좀 합시다. 만약 투자가 사실이면 내가 그 돈 깨끗하게 포기할게요. 어때요? 당신들이 당당하면 손해볼 거 전혀 없잖아. 안 그래? 빨리 가져와 봐요, 증거. 제가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니 사기꾼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곳에는 사기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예비 피해자분들이 있었으니 제 난동이 신경이 쓰였겠죠. 고객님, 내부 자료는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고요. 보시고 싶으시면 정식으로 투자 신청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0만 원 추가로 입금하시라고요. 계속 이렇게 영업장에서 난동 부리시면 영업방해로 경찰 부릅니다. 뭐 경찰을 불러? 네가? 사기꾼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직접 말하니 얼마나 우스워요. 저는 미친년처럼 깔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부르라고. 핸드폰 꺼내서 빨리 신고해. 안 해? 내가 할까? 못하겠지? 빨리 112 누르라고. 사기꾼들은 우물쭈물하면서 경찰에 절 신고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경찰서죠? 지금 사기 피해 신고하려고요. 아니, 고객님, 그게 아니라요. 사기꾼이 급하게 제 전화를 껐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악질 사기를 쳐? 나 이거 사기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전부 공유할 거야. 아니다. 피해자들 전국에서 불러 모아서 단체 소송할 거야.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키우자 주변에 앉아있던 예비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몇몇 어머님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제 대화에 집중하고 있더군요. 이에 사기꾼들은 더욱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이제 당신들한테 기회 줄게. 내 돈 돌려줘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조용히 돌아갈게. 어때요? 제 말에 사기꾼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서로 쑥덕쑥덕거리더니 사기꾼 여자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절반만 돌려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씹다가 버린 껌을 보았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딴 말을 짓거리니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빠르겠다 싶었죠. 절반? 절반? 그래. 절반만 돌려줘. 나머지 절반은 경찰이랑 상의해서 받을 테니까. 원하는 게 이거지? 그렇게 할까? 아이씨, 난 100만 원뿐이 못 받았다고요.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시어머니께서 분명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뭔 소리야.
200만 원이라고 내가 분명하게 알고 왔는데. 그리고 그때였어요. 사기꾼들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사실 이 사무실에 들어오기 전 제가 이미 신고했어요. 예비 피해자들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경찰들은 제가 발견한 사이트를 조사하고 이미 많은 피해 신고들을 확인했죠. 사기꾼들은 순식간에 경찰들에게 포위당했고 바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 하시죠. 사기꾼들은 오해다, 준법함 투자회사다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경찰들은 단호하게 그들을 데려갔어요. 그 모습에 주변의 어머님들은 모두 저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우리도 투자할 뻔했어.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괜시리 뿌듯하더라고요. 경찰분이 제게 다가와 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죠. 서에 함께 가셔서 몇 가지 피해 사항 등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 가서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죠.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 이분에게 200만 원 받은 적 없어요. 이분이 200만 원 피해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100만 원입니까? 계속 거짓말하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아우, 답답하네. 저는 저 여자 시어머니라는 사람 소개받고 상품 소개한 거라니까요. 그 소개해준 사람이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건 200이 아니라 100이죠. 아, 억울해 미치겠네. 억울한 사람들은 당신한테 그동안 사기당한 사람들이지. 어디서 지가 억울하대? 어쩜 저리 뻔뻔해?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말하는 그 소개해줬다는 사람도 거짓말일지 몰라요.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에 사기라고요. 아,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해? 조진상 이 개똥파리 같은 놈. 뭐 저런 그지 같은 인간들을 소개해줘서 나를 먹여? 아휴, 그래놓고 소개비를 100만 원이나 받아가? 아우. 조진상이요? 네, 조진상. 저한테 저 여자 시어머니 소개해준 인간이요. 그렇게 여자는 한참을 억울하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자의 말에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진상이요? 혹시 그 사람 사진 있어요? 왜요? 조진상 아시는 분이세요? 지피는 사람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사진 있냐고요.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 꼴인데? 내가 당신이 사진 달라고 하면 줘야 하고 그래? 참나. 아, 저 형사님. 제가 지금 조진상 사진 보여주면 저 정상 참작 되나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사진 있으면 그냥 저분한테 보여드려요. 괜히 괘씸죄 추가하지 말고. 에휴씨, 괘씸죄는 뭔? 여기가 고등학교야? 잠깐 있어봐요. 내가 저번에 회식할 때 다 같이 찍은 게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네. 자, 봐요. 이 사람 조진상. 저는 사진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진상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 시아버지셨거든요. 오래전에 결혼 초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버님은 성함이 진상이야? 아. 왜? 성함 때문에? 이 성함이 좀 그렇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 너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그래서 나아갈진 위상으로 이름 지어주신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4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셨거든요. 그동안 이것저것 돈 사고 치고 사업한다 말아먹고 말도 못하게 사고를 많이 치셨는데요. 어머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대요. 하지만 바람만큼은 용서해 주지 못하신 거죠. 사진 속의 남자는 분명 시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아시는 분 맞아요? 네, 제 시아버지요. 지금은 이혼하셨고요. 대박. 그러니까 지금 자기 젖마누라 등쳐먹자고 조진상이 우리한테 당신 시어머니 소개시켜 준 거?
와우, 제대로 사기꾼이네. 그래, 그 정도는 해야 사기꾼이지. 난 진짜 한참 멀었다. 대단하다, 조진상. 아줌마는 좀 조용히 해요. 뭘 잘했다고? 왜 나한테만 지랄이에요? 사진 보여달래서 보여줬더만. 뭐라고요? 아니에요, 형사님. 무슨 정신으로 경찰서를 나왔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가 시아버지 소식을 전하자 역시 기함을 하셨죠. 뭐? 조진상 그 인간이 날 사기꾼들한테 소개해줬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소아엠이야.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 인간이 개차반이라지만 이렇게까지. 그래, 그 동명이인 아니겠어? 동명이인 아니에요. 제가 사진까지 확인하고 왔어요. 아버님이 맞아요. 이 미친 영감탱이가? 응? 이혼을 해서도 아주 사람 속을 썩이는구나, 썩여. 내 이 인간을 당장.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시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나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시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여러 번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이 인간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응?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당장 이 인간 찾아가서 두들겨 패 죽여야 속이 풀리겠다. 서아 아빠가 알지 않을까요? 가끔 안부 전화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 민성이한테 당장 연락해봐라. 네, 전화해볼게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시댁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회사는? 이 시간에 웬일로 어머님 집에 왔어? 당신이 사기꾼들 잡았다길래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왔지. 민성이 너 잘 왔다. 너 요즘도 조진상 그 인간이랑 연락하고 지내냐? 아빠요? 갑자기 아빠는 왜? 큰일 났어. 이번에 어머님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놈들이랑 아버님이 한패래. 사기꾼들한테 어머님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아버님이었어. 뭐라고? 그게 진짜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민성이, 너 조진상이랑 연락하고 지내냐니까? 아니다. 내 전화는 안 받으니까 네가 전화해봐라. 네 전화는 받을 거 아니야.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해봐. 전화해서 만나자고. 살살 구슬려. 이 앞 사거리에서 만나자고. 알았어? 이 인간을 가만 두나 봐라. 엄마 전화 안 받으면 내 전화도 안 받겠지. 일단 해보라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안 되겠다. 네 전화 줘봐. 내가 해볼 테니. 알았어. 내가 전화 드려볼게. 그러더니 남편이 주섬주섬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통화음이 얼마 가지 않고 시아버지께서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시어머니 전화는 그렇게 받지 않으셨으면서요. 여보세요? 야, 민성아! 아버지, 저 지금 엄마 집인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사기꾼들 소개해줬어요? 뭐라고?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뚝 하고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분노가 폭발하셨어요. 아니, 너는 멍청이냐? 사기꾼 놈들 얘기를 거기에 대고 하면 어떡해? 말하면 안 되는 거였나? 당연히 안 되지, 이 답답아. 알았어. 다시 전화 걸어볼게.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제는 남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저는 남편의 멍청한 행동에 답답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미련한 놈.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아이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 구박과 이혼한 시아버지 흉을 보셨어요. 한참을 욕을 먹던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대체 왜 그러셨지? 나 담배 좀 사가지고 올게. 갑갑하다. 그것 좀 끊어라. 대체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그리 돈 갖다 바치면서 태우는 건지.
그렇게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갔죠. 저도 조금 있다가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안 계신 곳에서 남편과 상의를 하려고요. 그런데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간다던 남편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편의점 가는 길은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려는데요. 남편이 동네 놀이터 구석에 쭈그려 앉아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군요. 뭐지 싶어 통화 내용을 슬쩍 들어봤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기겁할 내용이었어요. 그래, 다 걸린 것 같아. 아이,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부터는 내 전화도 절대 받지 마. 내가 연락할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문자를 먼저 보낼게. 암호는, 그래, 112. 내가 문자로 112라고 보내면 나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참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남편은 시아버지의 사기 가담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지아빠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 앞에서 생쇼를 한 거였어요. 전화를 끊고 놀이터 구석에서 기어 나오던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했죠. 깜짝이야. 당신 여기서 뭐해? 담배 사러 간다며. 뭐야? 여기에 굿비리들처럼 담배라도 숨겨둔 거야? 아니면 아버님 뿌락지 노릇하느라 여기 숨어서 쥐새끼처럼 전화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당신 쥐새끼라니 남편한테. 어머님! 민성 씨가요! 조용히 해. 여보, 제발 모른 척 해줘. 나 엄마한테 들키면 그날로 바로 모가지 날아가. 모르는 척? 모른 척? 이 인간아, 대체 뭔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야? 저는 그렇게 남편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시어머니께서 나오시더라고요. 얘 아가, 무슨 일이야, 응? 아니 왜 민성이 등짝은 빨래 마냥 후드려 쳐치고 있어? 그게... 당신 뭐해? 당신이 사실대로 어머님에게 어서 말하지 못해? 엄마, 그게...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말해봐. 너 뭔 사고 쳤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 들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하니 그제야 남편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빠가 사기꾼들에게 엄마 소개해준 거 알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었는데. 당신 미쳤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도 숨기고 있어? 그러다가 어머님께서 그 사기꾼들한테 정말 당했으면 어쩔 뻔했어? 나도 일이 이 지경까지 올 줄 몰랐지. 엄마, 나 정말 아빠 말렸어. 엄마 미안해. 남편의 고백에 시어머니께서는 싸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한마디 하셨죠. 가서 조진상 잡아와. 내 앞에 데리고 와. 엄마,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아버지야. 뭐라고? 엄마한테는 이혼한 전 남편이고 엄마 사기 치려던 사람이지만 나한테는 아빠라고. 내가 어떻게 아빠를 팔아먹겠어? 썩을 놈. 평생 힘겹게 지키운 애미도 잘도 팔아먹었으면서 바람에 사기까지 치려던 네 애비는 못 팔겠다. 됐다. 치워라. 너도 이제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집에 나타나지 말어. 엄마, 나 정말 아빠 말렸다니까? 엄마, 정말이야. 저는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검은 속내를 가진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별거를 하며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고 했죠. 그리고는 짐을 싸들고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을 아빠 없이 키우자니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민을 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지내시던 시아버지께서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잡히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사기건으로 이미 수배가 들어가 있으니 사기에 대한 것까지 같이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기꾼들과 짜고는 시어머니가 돈을 투자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사기꾼들과 돈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죠. 이혼 전 상간녀에게 돈을 퍼주던 시아버지는 이혼 후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그것도 재산을 대부분 퍼주고 탕진한 이후에요. 한마디로 돈 떨어지니 상간녀가 도망간 거죠. 나이는 많지 돈은 무일 뿐이지. 그러니 시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시어머니를 상대로 한 사기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기에 남편도 생각보다 깊게 관여를 했더라고요. 아니 거의 주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시아버지를 말리는 역할이 아닌 그 사기를 처음으로 생각해내고 꾸민 인간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그 사기꾼들과 처음부터 대규모 사기를 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어머니 사기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벌은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뭐 그건 법정에서의 판결이죠. 그 판결이 저와 시어머니도 남편의 죄에 대한 처벌을 유예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마, 미안해. 나 정말 그때는 돈이 없어서 궁지에 몰렸었어. 그런데 그걸 엄마한테 말하고 돈을 빌릴 수도 없었고. 말 못하겠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2억 넘게 날렸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여보, 그게 미안해. 진짜 처음에는 잘 땄는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5천을 날리니 내가 그때는 머리가 미쳤었나 봐. 정말이야, 여보. 엄마 미안해. 내 죄다. 내가 자식 새끼 오냐오냐 키워서 사람을 못 만들었어. 너 이제 나 찾아오지 말거라. 난 이제 너 내 자식으로 안 본다. 남으로 살자. 살다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 말고 너는 나 죽어도 찾아오지 말거라.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미안해, 진짜. 나 정말 끝까지 고민했다니까. 그런데 아빠가 계속 하자고. 그리고 아빠 돈 없어서 원룸 하나 구하지도 못한다고 막 그러니까. 겨울인데 아빠 잘 곳도 없잖아. 내가 집 구해주자니 나도 빚잔치 중이었고. 그래서 아빠가 불쌍해서. 네 아빠가 뭐가 불쌍해, 응? 꽃뱀한테 넘어가서 바람 피우다가 재산 다 날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년 편들면서 뭔 사정이 있을 거라고 그 난리를 치던 네 아빠가 불쌍해? 그럼 그런 인간을 남편으로 여기며 살다 뒤통수 제대로 맞은 네 엄마는 안 불쌍하디?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불쌍히 여기는 네 아빠한테 가라. 너한테 엄마는 죽고 없는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모자에 연을 끊으셨죠. 저는 어떻게 했냐고요? 사기의 전말이 경찰을 통해 밝혀지자 저는 더 이상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딸에 대한 미안한 감정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자 1분 1초라도 빨리 이혼해야 하겠더라고요. 저런 인간이 내 딸의 아빠라는 사실이 정말 견디기 힘들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바로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버티길래 이혼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어요.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자기 아빠를 이용해 자기 엄마에게 사기칠 생각을 다 할까 하고요. 정말 저런 인간을 만나 결혼했다는 게 제 인생의 5점이라면 5점입니다. 뭐 지금은 이혼했으니 앞으로 제 인생 잘 살아봐야겠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